자, 지금부터 아파트 색상을 들어갈 건데요. 이번에 필요한 색은 회색 계열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회색 계열을 두 종류로 나눠서 연습했거든요. 연하게 한 바닥을 연습했고, 또 진한 회색 계열을 한 바닥 연습했어요. 그리고 회색 계열을 섞을 때 어떤 색깔을 섞었는지 기억나세요? 이거는 중요해서 잘 외워야 되거든요. 고동, 남색, 보라. 고동, 남색, 보라를 섞어서 회색을 만들고, 그 이유는 예전에도 이제 설명했지만 투명 수채화 할 때는 흰색, 검은색 물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무채색을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넓은 밝은 면부터 아주 옅은 회색 계열로 전체를 한번 쭉 깔아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고동 남색 보라를 아주 조금씩의 소량의 물감만 이용해서 이렇게 섞었을 때 아주 옅은 회색이 되거든요. 정말 조금만 섞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한 건물의 한 4분의 1 정도의 위치에 아주 옅은 색을 먼저 한번 해주고, 살짝 계열을 바꿔서 이 회색에다가 살짝 다른 색깔을 조금 집어넣어서, 우리 예전에 회색 계열을 여러 가지 느낌으로 연습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 가지의 회색으로만 덮는 게 아니라 한 4가지 정도의 옅은 회색 계열을 만들어서 이 밝은 면을 전체를 쭉 이렇게 덮어주세요. 지금 아주 옅어서 지금 색깔이 잘 안 느껴지실 건데, 실제로 보면 아주 옅은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회색 계열로 이렇게 쭉 건물을 덮어주는데, 너무 일자로 짝짝짝 나누기보다는 좀 길이를 조금 다르게 해서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 부분까지 같이 다 덮으면 돼요. 창문 부분은 마른 다음에 다시 덧칠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이 큰 면을 한 4가지 정도의 연한 회색 계열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말릴 동안에 이제 풀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항상 어떤 면을 칠하고 바로 연결해서 옆에 연결되는 면이 있으면 번지기가 쉽기 때문에 수채화는 조금 말리는 시간을 좀 벌어 주시면은 더 수채화의 느낌이 더 잘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면서 저희는 풀의 밝은 색깔부터 초록 계열, 예전에 노랑 두 개부터 초록을 점점점 진하게 했던 초록 계열의 색깔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풀의 바깥 부분부터 밝은 색깔로 표현을 해주시고, 점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짙은 초록색 계열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록이 더 이상 진해지지 않을 때는 청록을 조금씩 섞어서 좀 더 진한 색깔을 표현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연의 잎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길이라든지 이런 떨어뜨려 있는 정도, 이런 것들에 최대한 변화를 많이 표현해 주시면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풀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초록 계열 외에도 더 진하게 할 때 남색이라든지 보라라든지 고동이나 이런 색깔들을 조금씩 섞어주시면 훨씬 진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풀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는 동안 이제 말랐을 거예요. 이제 아파트 밝은 면이 말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회색의 좀 진한 계열을 좀 바로 들어갈 거예요. 회색 만드는 3가지 남색, 보라, 고동을 좀 진하게 섞으셔서 바로 이 옆면을 들어갈 건데, 마찬가지로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회색 계열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를 칠하실 때 조심하실 점은 밖으로 너무 튀어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든 인공물을 할 때는 조금 최대한 그 형태가 정확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색칠하면서 너무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붓을 조금 가까이 잡고 손도 살짝 이렇게 고정을 해도 됩니다. 손가락 하나를 살짝 종이에 고정시키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먼저
테두리 부분을 테두리 부분을 살짝 자리 잡아주고 마르기 전에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가려져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리고 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렇게 진한 색깔로 이 면들이 이제 채워 나가면서 같은 색으로만 쭉 하지 마시고 색깔의 변화를 주시면서 이 어두운 회색 계열로 측면을 덮어주세요. 그래서 윤곽이나 이런 부분 할 때는 굉장히 튀어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손을 살짝 고정해서 조심스럽게 살짝 윤곽선 테두리를 긋고 그 안에다가 채워주시면 더 좋고요. 이것도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서 차츰차츰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연물을 그릴 때는 좀 튀어나가고 그런 것들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인공물 같은 거를 그릴 때는 좀 정확함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튀어나가지 않는 좀 섬세한 그런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저도 한 4가지 정도의 색으로 4가지 정도의 회색 진한 계열로 이 부분을 좀 채웠습니다. 그리고 풀과 만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풀에 이 윤곽을 살짝 잡은 다음에 또 채워 넣으면 되겠어요. 이 진한 부분도 또 한 2부분 정도에 나눠서 표현할 거기 때문에 한 이 정도를 일단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문도 아까 방금 만든 이런 회색 계열의 좀 짙은 색으로 한 칸 한 칸씩 이제 채워 나가시는데 마찬가지로 조금 튀어나가지 않게 좀 유의하셔서 이 하나하나를 좀 채워주고 창문도 좀 여러 가지 색깔의 변화를 주시면서 하면 더 다채로운 느낌이 들겠지요. 그리고 이 칸을 채우실 때 살짝 하얀 부분이 이렇게 긋다 보면 남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다 막지 않으셔도 돼요. 사이에 살짝 흰색 부분들이 종이가 보이는 부분들은 오히려 자연스럽게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다 막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색깔의 변화를 조금씩 주면서 여러 가지 색깔 회색 계열을 만들면서 이 창문들을 하나씩 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창문 안에도 색의 변화를 원하시면 여러 번 색을 만들어서 들어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지금 이 아파트의 1단계의 부분에 색이 들어가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아파트는 회색 계열로 연습하기 때문에 밝은 회색 계열, 진한 회색 계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단계고요. 더 진하게 할 때는 지금 이 아파트가 꺾이는 부분에 좀 더 진한 색깔로 강조를 해주시고 창문도 보면은 포인트가 이렇게 진하게 기역자 모양으로 좀 포인트가 진하게 칠해진 거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1단계가 다 칠해진 상태고 더 마무리를 할 때는 지금 꺾여지는 이 라인, 이 꺾이는 이 라인을 조금 더 진하게 칠해주고 창문 안에서도 좀 더 진한 색으로 기역자 형태로 포인트를 주시면 좀 더 깊이감과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네모를 다 테두리를 하는 것보다는 한 방향으로만 기역자 모양의 포인트만 주시는 게 훨씬 더 깊이를 표현하니까 그 부분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까지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는 가장 진한 회색 계열을 고동, 보라, 남색을 이용한 좀 물기 없는 진한 회색 계열로 지금 이런 창문의 포인트, 지금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어두움을 표시해 주시면 이 창문이 안으로 들어간 깊이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여러 번에 걸쳐서 또 계속 업시를 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말려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꺾여있는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포인트를 선명한 색으로 좀 더 이런 데를 칠하게 되면
좀 더 건물에 입체감이 생깁니다. 우리 소묘할 때도 반사광이 있어서 진한 것 뒷부분이 항상 연해지잖아요. 지금 색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강조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밑에랑 뒷부분은 조금 옅어지면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표현하시고 싶으면 붓을 한번 씻은 다음에 그 경계선 부분을 조금 살짝 문질러 주시면 자연스러운 색깔이 표현이 되고 붓 터치의 자국도 좀 많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다 그 다음에 풀도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더 진한 색깔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천천히 아파트를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